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터무니없는 1심 판결이 내려졌죠. 생중계를 지켜보는 내내 재판부가 마치 변호인처럼 보였고 국민들의 분통이 터졌던 날 바로 지난 1월 2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열린 항소심 특검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1심 당시 구형량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답답함은 여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전형적인 시세조정 범죄입니다. 이 행위가 단순 투자로 용인된다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국민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일부 무죄가 선고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역시 문제입니다. 금품 전달 과정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건진법사는 1심에서 모두 유지를 받았죠. 그렇다면 이 부분 또한 다시 판단하는 것이 온당치 않겠습니까? 여기에 원심이 무죄로 본 여론조사 수수 혐의도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특검이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요청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더 당황한 건 김건희의 추후 진술입니다. 저의 사력 입지 못한 행동에 대해 반성한다.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살아가겠다. 형량 강경을 노린 전형적인 반성 태도, 입에 침도 바르지 않은 거짓말입니다. 김건희는 20대 대선 당시 허위 경력 논란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조용히 반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무엇을 했습니까? 선거 기간에는 명태균으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고 각종 조작 의혹에 관여했습니다. 당선 이후에는 거래가 본격화됐고 윤석열 재임 기간에는 청탁과 명품 수수로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죠. 여기에 차관 국가산단 지정 등 추가 의혹은 여전히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탈옥을 위한 반성만 반복했을 뿐 실제 반성은 없었습니다. 정말 반성했다면 결심 전 피고인 신문에서 김건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겠습니까? 이번에 특검이 20개의 질문했는데 다 진술 거부를 했다는 거에서 저는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많이 이제 사실 비교하면은 이 김건희 특검은 도가 지금 넘었잖아요. 사실 허위 경력도 신정하는 유죄, 김건희 무죄 아닙니까? 그리고 주가 조작도 권오수는 유죄, 김건희는 무죄고, 금품 수수도 건진법사는 유죄, 김건희는 무죄입니다. 아직도 김건희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편파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법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김건희가 제대로 처벌받는 길 결국 국민이 만들어야 되고 조희대 사법부 탄핵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생각입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대한민국을 지금 망치고 있는 그런 정국입니다. 권력 사건에 대한 재판은 시간이 흐를수록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봐왔죠. 특히 복잡한 금융정치 사건일수록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 이런 이유로 책임 범위가 점점 좁혀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라야 합니다. 온 국민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국민입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이 사실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150만 구독자와 함께 걸어온 민족언론 서울의 소리. 우리는 오늘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탄압과 내란의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시민의 목소리, 국민 주권의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는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갑니다. 언론을 넘어 영상과 소리, 현장과 기록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저널로 다시 태어납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바로잡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 그 사명과 각오를 마음에 새기며 서울의 소리는 오늘 또 한 번 새롭게 출발합니다. 함께 걸어온 길처럼 앞으로의 길도 시민 여러분과 나란히 가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